새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미국에도 이미 전파됐을 우려가 제기되면서 초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에 대응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새 변이를 막는 백신 접종을 보다 가속화하고 내년 초에는 부스터 백신을 생산 배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미크론이 경제 회복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되는 시기에 사이버 먼데이 온라인 쇼핑 열기와 매출 신기록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임시 예산과 국가부채 한도 조정,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 최종 승인을 놓고 연말 투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올겨울은 라니냐 현상으로 지난해보다 더 춥고 눈도 더 많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새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아프리카에서 지구촌의 전 대륙으로 급속 확산돼 미국에서도 이미 전파됐을 우려마저 제기되면서 초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과 백신 제조사들은 델타 변이보다 더 빨리 오미크론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하면서도 현재 백신으로 중증과 사망은 충분히 억제하고 부스터 백신을 6주 후 개발해 100일 내에 배포함으로써 재앙만큼은 막아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변이 오미크론은 현재까지 매우 빠르게 전파되고 있어 유럽 각국, 이스라엘과 홍콩, 호주, 캐나다까지 지구촌 전 대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미크론이 면역 체계와 백신 효과까지 무력화시켜 치명적인 재앙을 안겨줄지는 2주 정도 지나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의료 자문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미국에서 오미크론 감염이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내 확산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이 시점에서는 백신과 부스터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고 마스크 쓰기 등으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s we all know, when you have a virus that has already gone to multiple countries, inevitably it will be here. The question is, will we be prepared for it? And the preparation 세계보건기구 WHO가 그리스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오미크론으로 명명한 새 변이는 아프리카에 있는 보츠나와에서 처음 발견됐고 이웃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급속히 번지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을 방문하고 귀국한 여행객들이 감염된 것으로 확진돼 전 대륙의 근 20개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스파이크 단백질에 돌연 변이를 32개나 붙이고 있는 것을 비롯해 50개 이상 지니고 있어 델타 변이보다 2배 이상 더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고 백신으로 구축된 면역 체계를 공격해 무력화시킬 위험이 높아 우려 변이로 지정됐습니다. 유럽에서는 영국과 독일, 이태리, 벨기에,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포르투갈, 덴마크, 체코 등지에서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온 2대의 여객기 탑승객 500여 명을 검사한 결과 무려 61명이나 양성 판정을 받았고 그중 13명이 오미크론 감염자로 나타났으며 포르투갈에서는 축구팀의 13명이 감염됐습니다. 유럽 지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홍콩에 이어 호주와 캐나다에서도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보고돼 지구촌의 전 대륙으로 매우 빠르게 번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영국, 이태리, 한국과 일본 등에 이어 미국은 29일부터 보츠나와 남아공을 비롯한 남부 아프리카 8개 나라에서 오는 여행객들의 미국 입국을 다시 전격 금지시켜 3주 만에 빗장을 다시 걸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이스라엘, 모로코 등은 아예 모든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시키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호주는 허용하려던 한국과 일본 등의 유학생, 취업 방문객들의 입국을 12월 15일까지 연기시켰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은 홍콩으로부터의 입국도 금지시켜 지구촌 곳곳에서 빗장을 다시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다만 WHO와 미국 등은 현재의 백신으로도 오미크론에 대한 중증과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피해를 충분히 억제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동시에 부스터 백신 개발에 즉각 착수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현재의 백신으로도 델타 변이 때와 같이 중증 발병과 사망에 이르는 것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으며 부스터 백신이 필요해질 수도 있어 이미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that it's going to have on protection against vaccine-induced antibodies, any protection by vaccine. It may diminish it a bit, but that's the reason why you boost. 화이자와 모더나를 비롯한 백신 제조사들은 오미크론에 대한 부스터 백신을 앞으로 6주 안에 만들어내고 100일 안에 배포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오미크론에 대응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새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을 미국도 피할 수 없을 것이기에 우려는 하되 공포와 혼돈에 휩싸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로선 오미크론도 억제시킬 백신 접종을 보다 가속화하고 내년 초에는 부스터 백신을 생산 배포해 재앙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지구촌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어 코로나 공포를 되살리고 있는 새 변이 오미크론에 대응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겨울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 전략을 제시하고 미국민 안심시키기에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발표를 통해 미국도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오미크론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오미크론 변이를 우려는 하되 공포나 대혼란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variant is a cause for concern, not a cause for panic. And we'll fight this variant with scientific and knowledgeable actions and speed.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새 변이 오미크론이 얼마나 빨리 전염시키고 얼마나 백신 효과를 떨어뜨릴지 얼마나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지는 대략 2주 후에나 드러날 것이라며 단계별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책으로 백신과 부스터의 접종, 코로나 검사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best protection against this new variant or any of the variants out there is getting fully vaccinated and getting a booster shot. 이는 현재 백신으로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더라도 중증 발병이나 사망은 충분히 막아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른 겁니다. 미국은 최근에 5세에서 11세 사이에 1, 2차 백신 접종을 허용했고 떨어지는 면역 효과를 늘리기 위한 부스터 샷도 모든 성인들이 맞을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둘째, 오미크론 변이가 백신 효과를 떨어뜨려 돌파 감염을 급증시킬 가능성에 대비해 새 부스터 백신 개발에 이미 착수해 새해 초에는 미국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y team is already working with officials at Pfizer and Moderna and Johnson & Johnson to develop contingency plans for vaccines or boosters if needed.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파이저와 모더나사와 협력해 앞으로 2주 안에 오미크론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6주 안에 현재 백신의 용량을 증가시키거나 부스터 백신을 개발해 100일 내에 새 부스터 백신을 접종시킨다는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은 새 변이 오미크론이 더 큰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제기될 때까지는 셧다운이나 록다운을 확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미국은 29일부터 남아공을 비롯한 아프리카 8개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시켰으나 2주 후 오미크론에 대한 분석이 나오기 전에는 그런 빗장 걸기나 셧다운, 록다운 같은 대내외 폐쇄 조치는 확대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새 변이 오미크론이 경제 회복에도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시기에 사이버 먼데이를 맞아 미국민들의 온라인 쇼핑 열기와 매출 신기록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땡스기빙 데이와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쳤으나 오늘 사이버 먼데이의 하루 온라인 매출은 최소 102억 달러 내지 최대 113억 달러로 신기록을 세워 오미크론 여파에 따른 경제 위기까지 극복해내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변이 오미크론으로 지구촌의 코로나 공포가 다시 엄습한 가운데 연말 대목 매장 매출이 저조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팬데믹에 오히려 강세를 보여온 온라인 쇼핑이 사이버 먼데이에 열기를 내 매출 신기록을 세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오히려 오프라인 대신 더 급증해온 온라인 쇼핑이 29일 사이버 먼데이를 맞아 하루 100억 달러 이상의 기록적인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먼데이 하루 온라인 쇼핑 매출은 최소 102억 달러에서 최대 113억 달러를 기록해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어도비 분석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공룡인 아마존은 물론 전통 매장을 갖고 있는 대형 소매업체들인 월마트, 타겟, 베스트바이 등이 일제히 더 파격 할인가를 내걸고 사이버 먼데이 온라인 쇼핑객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애플 에어팟 프로는 79달러나 할인된 170달러에 나왔고 로봇 청소기도 95달러 깎아주는 179달러에 판매되고 있으며 휴레패커드 15인치 랩탑 컴퓨터는 127달러 할인된 533달러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사이버 먼데이 온라인 쇼핑에서는 최근에 공급난으로 품절됐다는 메시지가 뜨는 품목이 124%나 급증한 것으로 CNBC 등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땡스기빙 데이와 블랙 프라이데이의 온라인 매출도 기대에는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매출은 땡스기빙 데이 하루에 51억 달러로 지난해와 거의 같았고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89억 달러로 지난해 90억 달러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추수감사절 주간의 매장 쇼핑객 인파는
20년 만에 가장 조용했던 지난해보다는 47.5%나 많아져 크게 붐볐으나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 비하면 아직 28.3%의 적은 수준을 기록해 팬데믹 여파로 쇼핑 패턴이 온라인 중심으로 항구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민 소비자들은 성탄절과 연말연시 선물을 구입하는 시기를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사이버 먼데이까지 해서 1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델타 변이보다도 2배 이상 강력하다는 새 변이 오미크론이 지구촌의 코로나 공포를 다시 엄습시키면서 경제마저 급냉시킬 위험이 있어 미국민 소비자들의 향후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와 공급 대란, 물가 급등을 비롯한 악재 속에서도 일자리 안정 덕분에 미국민 소비자들이 지갑을 계속 열어 미국 경제를 지탱해왔는데 델타보다 강력하다는 새 변이 오미크론 공포까지 뛰어넘을 수 있을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올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휴회 기간을 제외하면 보름여 동안 임시 예산과 국가부채 한도 조정,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 최종 승인을 놓고 연말 투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까지는 임시 예산을 마련해야 정부 폐쇄를 피할 수 있으며 12월 15일 이전에 국가부채 한도를 조정해야 불필요한 국가부도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3대 현안을 둘러싼 연말 투쟁에 돌입해 벼랑 끝 힘겨루기 맞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첫째, 12월 3일에 끝나는 임시 예산을 재연장해야 연방정부 부분 폐쇄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정식 예산을 승인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수주짜리 또는 수개월짜리 임시 예산을 다시 채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연방기관을 부분 폐쇄하는 셧다운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12월 17일까지 쓸 수 있는 임시 예산을 다시 가결하든지 아니면 연말연시 표결을 피하기 위해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 연장하는 예산 결의안을 승인하든지 양자택일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둘째, 12월 15일 이전에 국가부채 한도를 다시 조정해야 불필요한 미국의 국가부도를 피하게 됩니다. 제니 렐런 재무부 장관은 현재 국가부채 한도로는 12월 15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그 이전에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미국이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해놓고 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이 국가부채 한도를 조정하지 못해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에 빠지게 하지는 않을 게 분명하지만 민주당이 독자 가결하라는 공화당과 초당적 이슈이므로 초당 합의하자는 민주당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부도의 책임을 누구도 감수하려 할 가능성은 희박해 15일이 임박해지면 국가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내년 11월 중간선거 직후까지 부채 한도의 카운트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셋째,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이 올 연말 안에 최종 확정하게 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하는 것이므로 민주당 상원의 한 50명이 단합하느냐에 따라 판가름 납니다. 하지만 하원 가결안에서 적어도 3가지 주요 현안들이 수정될 것으로 보여 성탄절 직후인 12월 27일부터 31일 사이에 상원 가결 후 하원 재표결로 최종 확정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하원 가결안에서 4주간의 국가유급휴가제와 지방세에 대한 연방공제 한도를 $10,000에서 $80,000로 높이는 방안은 상원에서 수정될 것으로 보이고 10년 이상 체류해온 서류미비자 680만 명에게 워크퍼밋을 제공하고 미사용 영주권 50만 개를 재사용하는 방안은 상원 입법고문의 판정을 받아야 살아남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지난해에는 눈도 많이 오지 않고 다소 포근한 겨울을 보냈었는데요. 올해는 완전히 다른 겨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해양대기청은 올해 겨울은 라니냐의 영향으로 많은 강설량과 함께 혹독한 추위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워싱턴 수도권 지역의 날씨는 어떨지 박남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올겨울 워싱턴 수도권 지역의 날씨는 지난해보다 춥고 눈도 더 많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MBC4에 따르면 올겨울은 평균 기온보다 따뜻하고 강설량도 적지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더 춥고 눈도 많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은 2016년 대설 이후 5년 동안 거의 강설량이 평균 이하로 지난해에는 총 강설량이 5.4인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올겨울에는 라니냐, 즉 저수온 현상으로 기상이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국립해양대기청이 밝혔습니다. 라니냐는 스페인어로 여자아이라는 뜻으로 동태평양의 월 평균 해수면 온도가 평소보다 낮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될 때 선포됩니다. 국립해양대기청은 라니냐가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해 내년 2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87%에 달한다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은 라니냐로 동태평양의 바다 수온이 낮아지면서 기온과 강수량에 영향을 미쳐 올겨울은 춥고 눈도 많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은 12월까지는 눈도 거의 내리지 않고 기온도 평년보다 높아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1월 중순 이후에는 춥고 눈도 많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1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추위는 2월까지 이어지겠지만 2월 말에는 다시 기온이 평균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3월 역시 기온이 평균 이상으로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올 겨울에는 지난해와는 달리 눈도 많이 오고 혹독한 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제설 장비와 방한용품을 미리 점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